후계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 거죠. 여기에 주목한 게 여불입니다. 이 천금 전체를 올인합니다. 저희 집안을 일으켜 주실 분이 바로 왕자님입니다. 양아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기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줍니다. 조나라 출신의 첩이 있는데요. 한눈에 반했어. 결혼 좀 시켜줘. 감정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만 참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나라하고 진나라의 관계가 너무 악화가 돼서 전쟁이 크게 벌어진 거죠. 자, 그렇게 되니 조나라 입장에서는 볼모를 놔둘 수가 없다. 이제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해치워버리자. 자초는 여부리하고 작전을 세운 거죠. 탈출해야 된다. 이제 진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그냥은 못 돌아가겠죠. 감시를 하니까. 감시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감시하는 사람한테 금을 자그마치 600근이나 주고 이거를 저한테 주지. 탈출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부인은 하필 두고 갔어요. 부인은 왜냐하면 조나라 출신인데다가 원래 집이 부자라서 관계망이 있는 거죠. 사람들하고의 관계들이 있으니까 이제 살짝 나 좀 숨겨줘. 다행히 뭐 몸을 숨기고 두 사람만 뭐 겨우 이제 탈출을 했겠죠. 탈출을 해서 이제 진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양왕이 죽지를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안국군도 밑에 있는 태자인 안국군도 아직은 살아있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바로 다음번으로 왕이 될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를 했을 거예요. 다음번에 이 친구가 왕이 될 것 같다. 그럼 줄 서야죠. 문제는 아직도 앞에 두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소양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안국군이 올라간다 해도 이 친구가 얼마나 왕위를 할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또 50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소양왕이 벌써 50년 정도의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라고 한 안국군은 나이가 얼마가 됐을까요? 53세였어요. 굉장히 나이가 요즘은 뭐 젊은 나이지만 옛날엔 굉장히 많은 나이죠. 소양왕이 이제 사망을 하고 태자였던 안국군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자초 입장에서 보면 딱 한 발짝 다가는데 이때까지 보면 아직은 투자가 결실을 맺은 건 아니죠. 그래도 본인이 태자가 된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대박이 터집니다. 즉위한 지 1년 만에 이 안국군, 효문왕이죠. 효문왕이 사망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해라, 인내심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 이상인 거죠.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걸 하염없이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워렌 버핏 이상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주식으로 치면 몇백 배팅인 것 같아요. 이 주식으로 치면 1000배 배팅. 그야말로 이건 뭐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대박 기대주에 투자한 것이 완전히 우량주로 확실하게 바뀌는 그런 결실을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초가 장양왕이 됐습니다. 여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날을 기다렸다. 그날은 엄청나게 아마 술 먹었을 겁니다. 다음날 못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술 먹고 완전히 뻗었겠죠. 자, 여불이는 덕분에 결실을 맺은 게 승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제후의 반열에 올랐죠. 문신후라고 하는 제후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낙양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10만호를 시급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세금을 네가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완벽하게 투자의 결실을 얻어냈죠. 장양왕이 하필이면 이게 자초죠. 자초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래 있는 게 여불 입장에서는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즉위한 지 3년 만에 장양왕이 죽거든요. 자기가 투자했던 이 기대주, 이 장양왕이 너무 일찍 죽어버렸단 말이죠. 난감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 지형이 바뀌는 거잖아요. 어쨌든 장양왕이 죽고 나니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시황입니다. 이름은 그 정인데요. 제가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진시황이라고 계속 붙이겠습니다. 자, 이 진시황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되고 났는데 나이가 어려요. 10살밖에 안 되니까 통치를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이제 세팅해 놓은 틀도 있고 그러니 주로 이제 통치 권력은 누구한테 가냐면 엄마한테.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이제 조태후죠. 이 조태후가
이 섭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조태후가 혼자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여부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통치를 해 나갔을 겁니다. 문제는 조태후가 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여부리를 계속 좋아하네, 글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왕의 엄마가 이 국정의 가장 중요한 인물과 이거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진시황도 몰랐지만 점점 이제 커가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여부리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거예요.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혹시 나한테 화가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무섭죠. 자, 그러니 요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여부리 나름 머리를 열심히 굴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딴 이유 때문에 자꾸 부르는 건지. 조태후가 노래도 잘해, 미모해, 춤도 잘 춰. 그런데 그걸 밝히네, 글쎄. 화가 미칠 게 분명하니 대신할 사람을 한 사람 찾으면 되겠다. 노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참 이거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초록색 창 거기 검색을 해보세요. 노예 검색해 보시면 궁궐에 드리는데 그냥 궁궐에 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성이 사는, 조태후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사는 궁궐에 안으로 내전을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환관처럼 가장하면 되겠다. 일부러 거세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벌을 거짓으로 만든 다음에 이 눈썹, 그 다음에 수염 요걸 다 뽑아요. 왜냐면 환관의 특징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눈썹 수염 뽑으면 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이제 불륜 관계가 계속 맺어지다가 하필 아이도 2명이나 낳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 뭐 그 다음에는 뻔하죠. 이 권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태후한테 있습니다. 태후가 총애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노예입니다.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노예도 나름의 이제 세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따르는 식객이 벌써 1000명. 눈치 들이는 사람들이 딱 뻔해요. 아, 노예가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구나. 자, 이렇게 되고 나니 노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애가 벌써 2명이나 있죠. 자기도 권력이 있죠. 뒤에는 왕의 엄마가 자기의 애인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요거 뭔가 좀 한번 뭘 해볼까 하는 생각이 살살살살 올라오는 겁니다.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부리, 조태후, 최정예병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궁궐 호위부대 상당수, 수도를 지키는 뭐 수도병단 뭐 등등등 중요한 이 멤버들을 데리고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진시황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급했으면 환관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막아라!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나와! 이래가지고는 소양왕의 외손자 2사람을 다 동원해서 군대를 데리고 와라. 결국 수도에서 붙어서 이깁니다. 자, 진시황 입장에서는 이 노예가 정말 이제 도망을 가고 나니 놔두면 진짜 큰 화근이 될 것 같아서 어마무시한 현상금을 걸게 되죠. 생포에 오면 100만 양, 죽여도 50만 양. 그래서 결국 이제 노예가 붙잡혀 와서 그야말로 3족을 멸하게 되고요. 이 조태후는 어찌됐든 간에 지방으로 쫓겨나 있긴 했지만 진시황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든 통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본인의 정치 세력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태후는 부르죠. 수도로 불러옵니다. 엄마가 비록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를 좀 도와줘야 돼. 물론 엄중하게 경고를 했겠죠. 앞으로 노예 같은 사람 또 불러다가 그런 사건이 생기면 이제 엄마 진짜 국물도 없어. 이제 여부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부리는 왜 거기에 가담을 했을까요? 사실 여부리 입장에서 보면 진시황이 좀 껄끄러웠을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시황이 그거 안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잦았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진시황보다 조태후 쪽에 붙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냥 조태후와 나는 끝까지 가겠다. 여부리를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노예 반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뭐 군대를 동원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다가 더더군다나 여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부리를 처벌했을 때 정치 세력 대부분들이 다 박살나게 생겼으니 할 수 없이 그냥 놔둬야 되겠다. 일단 그래 너는 살려주마. 1년이 지났죠. 드디어 본인도 23살이 됐고요. 이제 내가 직접 한번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 여부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너는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충불하고
따짜빠라고 내가 왜 너한테 불러야 돼? 그렇게 낙양에서 10만 호 가지고 떵떵어리 살 정도 좀 돼? 너 안 되겠으니까 지방으로 내려가. 관직도 내려놔. 여불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가는데 벌써 판단이 온 거죠. 이거 아마 보나마나 가서 놔두지는 않을 거다. 내 목숨이 이제 더 이상 부지하기 힘들 것 같아. 이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통치를 참여하면서 스스로 권력에 대한 욕심만 부린 것은 아니에요. 조태후를 도와서 국가 통치, 재상으로서 국가 통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진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법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규범이 필요하다, 전범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책을 만듭니다. 자기의 성을 딴 여씨 춘추예요. 수도였던 함양 시장 문 앞에 딱 걸어놓고 만약에 여기에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천금을 주겠다.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만큼 이 책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라고 하는 이런 책이 바로 여시춘추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종합사상서. 자, 여부리가 추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정치가의 눈이 아니라 장사꾼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미래를 볼 줄 아는 눈,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진시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자기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건가 하는 거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도 제가 평가할 때는 어찌됐든 진나라 통치의 다양한 기초를 마련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